자, 4장 앱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앱 레이아웃에서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아웃 전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액티비티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아웃 화면 전환 버튼 만들기,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죠. 그리고 레이아웃 디자인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단 메뉴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XML 소스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내용들이 좀 가볍기도 하고 이미 앞 장에서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진도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각 객체에다가도 설정을 해서 구현할 수 있지만은 레이아웃 전체에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그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태그를 사용하고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은 res 폴더 안에 anim 폴더 밑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XML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new 파일 창을 열어서 new 파일 창을 열어서 app 사이트 밑에 res 밑에 anim 폴더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anim 폴더를 선택하고요. 파일명으로 layout underbar scale.xml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finish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layout underbar scale XML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먼저 앞서 배웠던 set이라는 태그로 전체를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X축으로는 0,0에서 1.0, 즉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1배로 확대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사했고요. Y축으로도 역시 0,0에서 1,0으로 확대되도록 설정을 했고, 피벗 확대축으로는 이제 X축과 Y축을 전부 다 현재 객체의 50%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듀레이션은 1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new 파일 창을 여시고 anim 폴더 밑에 layout anim.xml이라고 입력을 하고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 XML 파일을 열고요. 생성한 XML 파일을 열고 layout animation 태그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layout animation 태그를 작성할 때는 XML NS를 꼭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딜레이를 0.5 라고 0.5초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오더를 리버스라고 잡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레이아웃 자체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객체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애니메이션 될 때는 맨 밑에 있는 객체부터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방법은 애님 폴더 밑에 있는 레이아웃 스케일 확대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레이아웃 스케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정의했던 레이아웃 언더바 스케일 XML에서 정의한 애니메이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 파일을 다 저장을 하면
젠 폴더 젠 파일이 자동으로 이 객체를 인식해서 애님 클래스 밑에 layout 언더바 애님이라는 객체와 layout 언더바 스케일이라는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위에 젠 폴더 밑에 이 객체가 생성이 안 됐다면 XML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인트로 XML 파일, 인트로 레이아웃인 인트로 XML 파일을 여시고 레이아웃, 즉 리니어 레이아웃 태그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콜론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이퀄 애님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이아웃 애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작동되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 애니메이션 오더를 리버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객체, 이 객체부터 1차 확대가 이루어지고 연달아서 그 다음 객체 2차 확대, 그 다음 객체가 3차 확대, 그 다음 객체가 4차 확대, 그 다음이 5차 확대해서 확대 애니메이션이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되죠. 다음은 레이아웃 액티비티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화면, 디자인 화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액티비티 파일에서 만들었던 디자인 레이아웃 파일을 호출을 해야지만 화면이 나타나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 생성을 꼭 해야 되는데, 액티비티 생성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액티비티 파일, 즉 자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서 그 파일명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작성 툴을 이용해서 액티비티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수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인데, 수동으로 액티비티 파일을 생성을 하려면 new 파일 창을 열어서 액티비티는 패키지 폴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app 사이트 밑에 src 밑에 com our app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원하는 액티비티 파일명을 xx.java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 자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액티비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자바 클래스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액티비티 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아래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중복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동으로 액티비티를 설정을 하려면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에서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창을 여시고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add 버튼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여기서는 이제 메인 사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인이라는 액티비티면 이제 메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서는 메인 사이트라고 나타나는데, 이 이름은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네임 항목에서 입력한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생성한 게 main.java라고 한다면 이 항목에서는 메인이라고만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그리고 화면상에 나타날 때도
목록상이 나타날 때도 이렇게 메인이라고만 액티비티 명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생성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작업 효율에 더 좋으니까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 액티비티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작성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에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탭을 선택한 다음에 Add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Create New Element at the Top Level 이라고 대화창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액티비티를 생성을 할 거니까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목록에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이 항목을 선택해서 attribute 항목을 보시면 name이라는 항목에 이 언더바로 해서 필수라고 아스테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액티비티 클래스를 생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new java 클래스라고 해서 자바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기본 설정으로 소스 폴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패키지 명도 자동으로 com.out.app라고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름에다가 이제 원하는 생성하고자 하는 액티비티 파일명을 입력을 하는데, .java는 빼고 파일 이름만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 샘플에서는 메인 사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기본 설정이 퍼블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로는 android.app.activity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 단순히 클래스 액티비티 파일명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main.java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파일을 내용을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 파일을 보시면 패키지명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임포트 구문, 그리고 main.site가 클래스다, 메인 사이트라는 클래스가 액티비티 확장으로 선언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구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create 구문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되는 구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인 사이트 .java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다시 매니페스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name 항목에 메인 사이트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목록을 보시면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해야 될 게 테마도 있는데, 테마 부분 이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 라벨 부분, 이 화면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라벨 부분을 입력을 하려면 이것도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바로 작성하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values, 리소스 밑에 values 폴더 아래에 있는 string.xml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리소스 탭이 있을 겁니다. 이 리소스 탭을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화면에 대한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Add 버튼을 클릭을 하면 Create a new element at the top level이라는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할 거니까 스트링을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냥 스트링이라고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는 이미 입력된 화면을 캡처 받았기 때문에 네임 항목에다가 메인 언더바 네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주의할 거는 이 항목명을 적을 때 소문자하고 숫자만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 젠 파일이 제대로 해석을 해서 클래스 객체명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는 fhom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대한 제목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이 파일에 strings.xml에 대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소스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strings.xml이라는 소스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로 자동으로 작성된 작성기에서 작성한 이 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인에 보면 스트링 태그 안에 name이 main underbar name이고요. 그리고 이 값은 fhom이라고 이렇게 XML 태그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매니페스트 파일로 돌아와서 라벨 항목에서 이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을 하고 방금 정의한 화면에 대한 제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하면 레퍼런스 추저라고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스트링 리소스에서 정의한 문자열 중에서 메인 언더바 네임을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캡처된 화면에서는 없지만 이게 라벨 값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액티비티 메인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가 정의가 된 거고, 이 매니페스트를 이제 소스 보기를 하면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이렇게 액티비티 태그가 자동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태그가 열리고 이름은 메인 사이트고 그리고 라벨은 골뱅이 스트링 슬래시 메인 언더바 네임이 제목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액티비티가 정의가 됩니다. 자, 메인 사이트 .java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액티비티가 출력할 화면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onCreate 구문 밑에 메소드 밑에 set content view 가로 열고 r.layout.main 이라는 화면을 출력하게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main.xml은 이미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인트로 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인트로 화면은 인트로 XML이고 메인 화면은 이제 메인 XML인데 인트로 화면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인 화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버튼 역할을 하는 거는 꼭 여기서 사례에서 얘기하는 이미지 버튼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이미지 버튼 객체를 한번 활용해 보기 위해서 이 기존에 되어 있는 이미지 뷰, 그러니까 아크 이미지하고
이 마크 이미지하고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기존에는 이미지 뷰 가지고 출력을 했었는데, 이 태그를 이미지 버튼 태그로 변경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ro.xml 파일을 열고 마크 이미지에 대해서, 이 마크 이미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미지 뷰 태그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 버튼 태그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00이라는 알파 값과 함께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색깔로 따지면은 검정색인데, 이렇게 설정하면은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정이 없으면 이미지 버튼이라는 객체는 이미지가 출력되긴 하지만 버튼이라는 이런 디자인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 형태가 아니라 이 배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서 설정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꼴은 샵 000000 이렇게 정의를 하면 백그라운드가 투명하게 출력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설정을 없앴을 때 얘기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투명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0.05라고 이렇게 투명도를 잡아주시면, 알파 값을 잡아주시면 투명도가 0.5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서 화면 캡처를 받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저기 배경 이미지가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적에서는 이제 이미지 뷰라는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같이 보시죠. 그 이미지 뷰라는 객체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뷰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이 뷰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이미지 뷰라는 객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이미지 버튼이라는 클래스는 결국 여기서 정의한 대로 이미지 뷰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버튼 기능을 더 추가해서 이미지 버튼이라는 객체가 정의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밑에 나오는 마크 이미지 밑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이미지에도 똑같이 이미지 버튼 태그로 변경을 했고요. 버튼 형태이기 때문에 배경 색깔을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뭐 이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뭐 똑같은 형태로 이미지 뷰 객체를 썼을 때나 이미지 버튼 객체를 썼을 때나 똑같이 화면에 출력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위에 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게 appsite.java라는 액티비티에서 코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onCreate 클래스 밑에다가 정의를 하시면 되고, 이 화면은 이제 intro.xml 파일을 화면에 출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r.id.
img 언더바 app 언더바 마크라는 이 마크 이미지를 찾아서 아이콘 1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콘 1에다 아이콘 1점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해서 리스너를 추가를 하는데, 이 리스너에 대한 값으로 이미지 버튼, 이 객체 자체가 이미지 버튼이니까 이미지 버튼 점 클릭 리스너 해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런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onClick listener 클래스 밑에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 안에다가 화면 전환에 대한 명령 구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화면 전환을 할 때는 인텐트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인텐트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이 인텐트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야 될 게 현재 클래스가 뭐고 전환될 화면의 클래스가 뭐다라고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현재 화면은 이제 app 사이트 인트로 화면이고, 그리고 변경될 화면은 이제 메인 사이트, 메인 화면이니까 코드를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전환할 화면에 대한 인텐트를 선언을 하고, start activity라는 명령이 이제 화면 전환을 하는 실제적인 명령인데요. 화면을 전환을 하되 인텐트에 정의된 대로 화면을 전환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app 사이트에서 메인 사이트로 화면이 전환되도록 하는 그런 명령 구문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알파 값을 XML에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액티비티 화면에서 자바 클래스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icon.getBackground에서 백그라운드 객체를 가져와서 alpha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alpha1.setAlpha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을 제로로 설치하면 완전히 투명하게 해서 배경이 화면에 출력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r.id.anim_bg라는 이 객체, 프레임 애니메이션 객체를 찾아서 이번에는 아이콘2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클릭 리스너에 대한 선언을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밑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app 사이트 액티비티에서 메인 사이트 액티비티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인텐트를 생성을 하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상기기에서 소스를 다 저장하고, 가상기기에서 실행하면 처음에 이제 인트로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이 인트로 화면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인트로 화면은 app site.java가 액티비티 파일로서 실제적으로 화면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소스 코드고요. 그 다음에 intro.xml이 화면에 출력될 레이아웃 파일이다, 디자인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메인 화면은 main site.java가 액티비티 파일이고, 그리고 main.xml 파일이 화면에 출력되는 디자인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